전화. 1. 궤관. 전기통신의 하나로서 말의 음파를 전류 또는 전파로 바꿔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전달하고 이것을 다시 음성으로 바꿔서 통화할 수 있게 한 통신수단. 소리를 물리적 방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연구는 오랜 옛날부터 이루어졌으나 그 대부분은 실이나 막대기의 양끝에 진동판을 달고 한쪽에서 받은 진동을 다른 쪽에 전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전류에 의하여 음성을 전하는 현재의 전화 방식은 1837년 미국의 페이지가 그 원리를 발견하였고, 이 원리에 의거하여 프랑스의 시브루설이 1854년 음성에 의한 가요 진동판의 진동을 이용하는 착상을 발표하였다. 독일의 피라이스는 이 착상에 의한 실험을 하여 전화의 발명을 한 걸음 진전시켰다. 전화의 영어인 텔레폰은 그리스어의 원격과 음성을 뜻하며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도 라이스였다. 그러나 실용전화기는 미국의 에이즈벨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명되었다. 그는 1874년 이론상의 성공을 거두고 1876년 3월 10일 음파 진동에 따라 그대로 전류를 변화시켜 음성을 전하는 방식의 실험에 성공하였다. 이것은 조수 T.A. 윗슨과 통화한 것으로 윗슨군 용무가 있으니 이리로 와주게 라고 하는 말이었다. 그가 제작한 최초의 전화기는 전자석 앞에 진동편을 놓고 그것으로 진동판을 작동시킨 것인데 수화, 송화의 같은 원리의 것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같은 해 필라델피아 만국 박람회에 출품되어 브라질 황제가 관심을 보여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9일 보스턴 케임브리지 사이에 처음으로 호의 통화가 이루어졌다. 그 후 벨은 진동판의 크기, 종류, 자석의 형태 등의 실험을 거쳐 1877년에는 영구 자석을 사용하여 현재의 수화기에 가까운 것을 제작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5개 은행이 가입한 세계 최초의 교환국이 설립되었다. 벨은 1876년 특허를 얻어 아메리칸 벨사를 설립했다. 그 사이 경쟁 회사도 있었으나 그들을 제압하고 산하의 많은 전화 회사를 거느리고 벨 시스템을 이루어 현재도 튼튼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879년 미국의 인터내셔널 벨 전화 회사가 진출하여 런던 벨 회사를 설립하였다. 같은 시기에 경쟁 회사인 웨스턴 유니온 전신 회사가 T.A. 에디슨의 특허를 가지고 런던 에디슨 전화 회사를 설립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또 1881년에는 내셔널 전화 회사 외에 이 회사가 설립되고 1987년에는 7개사로 증가하였다. 그 후 정부에서는 점점 전화 사업의 국영화 의도를 표명하기 시작하여 각 회사는 이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전화 회사의 통합이 이루어졌으나 결국 1911년 말에 이르러 국내 전화 사업의 국영화가 이루어졌다. 유럽의 벨 전화기가 소개된 것은 1877년부터이다. 독일에서는 스테파니 베를린 마그데부르크 사이의 시험을 거쳐 1877년 11월부터 각 지방의 우체국에 전화기를 설치하였으며 1881년 1월에는 베를린의 국영 전화국이 탄생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879년 파리에 전화회사가 설립되었고 그 후에 설립된 회사와 합병하여 전화종합회사로 되었으나 1883년 국가에서 독점하기에 이르렀다. 이탈리아에서는 1881년 로마와 나폴리에서 전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1880년대에 코펜하겐, 오슬로, 스톡홀름, 헬싱키의 여러 도시에서 국내 전화 사업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전화사업. 한국에서 전화가 사용되기 시작된 것은 1898년 당시 국내부 주관으로 궁중에서 각 가문과 연락을 위해 덕수궁에 전화시설을 마련하여
가가무는 물론 인천에 있는 감리소에까지 전화를 개통하면서부터이다. 당시의 전화는 덕률풍 또는 등률풍, 전화기 등으로 불리었다. 1902년 3월 서울에서 인천 사이에 전화가 가설되었고 같은 해 6월 시내 교환 전화가 가설되었다. 1903년 부산에도 전화가 가설되었다. 당시의 전화기는 에릭슨사에서 제작한 자석식 단식 교환기와 벽궤형 전화기였다. 1905년 한국통신권이 일본에 의해 강탈당함에 따라 한국의 전화사업도 일본의 손에 넘어가 8.15 광복 때까지 40년간 일본인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당시의 시설은 각종 단식 교환기 40석, 벽궤형 교환기 8석, 시외 교환기 6석이었다. 일제가 지배하던 40년간 한국의 전화는 그들의 식민 정책과 대륙 침략 정책으로 많은 발전을 보았으나 그 대부분은 관용이었으며 민간이 사용한 전화도 대부분 일본인이 점유하였다. 교환 방식은 자석식에서 공전식으로 다음에 자동식으로 바꾸었다. 1935년 자동식으로 ST식이 채택되었다. 8.15 광복과 더불어 한국통신권이 부활하여 강한 의욕을 가지고 전화의 운용에 힘썼으나 6.25 전쟁으로 전화시설은 막심한 피해를 보았다. 1950년대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 복구에 전력했으나 별로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1960년부터 전화 공급은 점차 본격화하기 시작하여 종전부터 사용하던 ST 방식 이외에 EMD 방식의 교환기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교환기의 국산화도 활발히 추진되어 1962년 ST 교환기의 국산화가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1965년 EMD 교환기의 국산화가 이루어졌다. 1976년 전자교환 방식의 교환기 채택이 결정되었으며 1978년 전자교환기 2만 회선의 구매 계약이 체결되어 1979년 개통되었다. 1982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족하면서 한국의 전화사업은 도약기를 맞이하였다. 종래의 ST형, EMD형 교환기의 생산을 중단하고 전자교환 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자동화 추세에 따라 시외전화의 DDD화, 국제전화의 자동화가 이루어졌다. 1986년 3월에는 세계에서 10번째로 국산 전전자교환기 개발에 성공하여 중소도시에는 TDX를 설비하고 대도시에는 용량이 증대된 TDX를 공급하였다. 1987년 1000만 회선의 전화가 완비되어 한가구 1전화 시대를 이루었으며 1990년 10월 오산 전화국 개통과 더불어 1500만 회선을 돌파하여 세계 제9위의 전화시설 보유국이 되었다. 종류. 전화의 종류는 가입전화, 공중전화, 사설전화로 나누어진다. 가입전화. 전화국이 설치 운용하는 전화교환 시설에 가입하여 전화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이에 따르는 의무를 총칭하여 전화가입권이라 하며 이러한 권리를 가지는 자를 가입자, 그 전화를 가입전화라 한다. 전화가입권은 전화국과 가입자 사이에 가입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가입권은 재산권으로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가입전화는 일반 가입전화, 위탁 자동집단전화로 일반 가입전화는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1. 단독전화. 전화국과의 사이에 가설한 전화 훼손을 한 사람의 가입자가 사용하는 전화. 2. 타인 사용 증설 전화. 전화 가입자의 승인을 얻어 300m 이내인 타인의 주택이나 점포에 전화를 증설, 연결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화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한 사람이 사용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결함이 있다. 3. 군의 교환 전화. 교환 설비와 이에 접속되는 전화기 및 그 교환 설비와 전화 교환국의 교환 설비 사이의 전화 회선으로 구성되는 전화이다. 군의 교환 전화는 주로 빌딩, 호텔과 같은 큰 건물에서 많은 전화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되는 제도이며 통화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환대의 교환원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접속된다. 위탁 자동 집단 전화는 대형 건물, 아파트 단지 등에 밀집된 전화 수요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민간 자본을 동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또 가입 전화에는 30일 이내에 단기간 사용하는 임시 전화,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 사용하는 긴급 전화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공중전화. 일반인의 이용을 위하여 가두나 점포 등에 설치한 자동전화이다. 사설전화. 신문사, 방송국, 회사, 은행 등에서는 본사와 지점 사이 등을 전용 회선으로 연결한 전화가 있어 일정한 요금을 내고 사용한다. 전용 회선은 고정된 곳에서 고정된 당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전화이다. 통화의 종류. 통화의 종류는 시내 통화, 시외 통화, 국제 통화로 나누어진다. 시내 통화. 시내 통화는 같은 가입 구역 내에서 행해지는 통화로서 한국의 자동전화는 한 통화에 40원이며 수동식 전화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어 매월 고정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시외 통화. 가입 구역 이외의 지역과의 통화를 말하며 그 접속 방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1. 자동식 통화. 교환원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전화에 의하여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통화로서 현재 한국의 전 지역이 DDD화되었다. 2. 수동 즉시 통화. 다이얼로 직접 걸 수 없으나 전화국에 통화 신청을 하면 교환원에 의하여 즉시 통화가 가능한 통화. 3. 대시 통화. 전화국에 통화 신청을 한 후 교환원이 통화 상대국에 연결하고 상대국에서 통화 상대자를 호출하여 비로소 통화가 가능하게 되는 제도이다. 회선수의 여유가 있는 지역과의 통화는 많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시간의 지체가 심해진다. DDD화가 촉진됨에 따라 수동식 전화가 감소되어 수동 즉시 통화, 대시 통화는 그 수가 줄었다. 국제 통화. 외국과의 통화를 말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와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 특히 1983년 8월 1일을 기하여 국제전화도 자동화가 실현되어 자동전화로 다이얼에 의한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과의 통화는 국제전신전화국에서 통화 신청을 접수하여 교환원에 의하여 상대국의 교환원과 접속이 이루어져야 통화가 가능하게 된다. 그 밖에 항해 중인 선박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선박전화의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특수 서비스. 가입 전화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수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자교환 방식의 채택과 더불어 특수 서비스는 그 폭이 넓혀질 전망이다. 1. 증설 전화기. 1대의 전화에 2대 이하의 전화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2. 발착신 분리. 하나의 전화로 발신과 착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제도. 3. 타인 사용 증설 전화. 전화와의 거리가 300m 이내의 타인의 주택, 점포에 가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4. 대표 전화. 2대 이상의 가입 전화에 1년 번호를 부여하고 최초의 전화번호에 걸면 그것이 통화 중이라도 통화 중이 아닌 다른 전화에 자동적으로 접속되도록 하는 제도. 5. 전화 사정 안내. 각 전화국의 1111번에서 전화국의 전화 사정을 안내하도록 한 제도. 6. 전화에 의한 설치 장소 변경.
가입 전화의 설치 장소 이전 신청은 각 전화국의 0000번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 수수료는 전화요금 고지서에 합산하여 고지된다. 전자교환 방식에 의한 전화의 경우는 이상의 것 이외에 MFC 전화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특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 단축 다이얼. 빈번하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 상대의 전화번호를 각각 1에서 2자리 숫자로 단축시켜 빠르고 손쉽게 전화할 수 있는 제도. 2. 부재중 안내. 부재중에 걸려온 전화의 경우 상대방에게 부재중임을 알리는 제도. 3. 착신통화 전화. 걸려온 전화를 다른 번호의 전화로 전환시켜 받을 수 있는 제도. 4. 지정시간 통보. 정해놓은 시간에 전화벨이 울려 시간을 알려주는 서비스. 5. 통화 중 대기. 통화 중인 상대방을 통화 기간 중 대기시켜 놓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6. 직통전화. 빈번히 통화하는 전화의 번호 하나를 미리 지정하고 송수하기만 들면 상대방에 연결되는 서비스. (6) 전화번호부. 전화가입자의 전화번호, 성명, 주소를 함께 게재한 것. 관공서, 주요 기관, 상호 등 직업별로 게재한 직업별 전화번호부와 가입자의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게재한 익명 전화번호부로 나누어 발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원칙상 매년 1회 발행한다. 가입자에게는 무료로 배포되며 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상호, 아호로 게재되는 것이 허용된다. 전화번호부 공사에서 위탁받아 발행하고 있으며 번호부에 게재한 광고 수수료로 제작비를 충당하고 있다. 7. 전화사업의 현재와 미래. 1902년 시작된 한국의 전화사업은 1961년 10만, 1969년 50만, 그리고 1975년에는 100만 회선을 유지하게 되었으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982년 정부 조직으로부터 통신 사업을 분리,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발족시켰다. 그 결과 1983년 500만 회선을 넘었고 1987년 전국 전화 자동화의 완성으로 1000만 회선이 되었으며 1990년 10월 1500만 회선을 돌파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통신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교환시설의 전전자화에 따라 장거리 전송시설의 고품질화를 추진하기 위해 최첨단 광통신 디지털 MW를 대량 공급함으로써 장거리 전송시설의 디지털화율을 향상시켜 1989년 4만 3,500여 회선을 더하여 총 26만 5,632회선으로 늘어났으며 전송시설의 수명유지와 대용량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1982년부터 재학관로 시설 공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광관로는 1988년에 235km를 연장하여 1926km를 건설하였고 광케이블은 1988년 945km를 연장함으로써 국내 광통신망은 광관로 및 광케이블 건설 총 연장 5,186km를 완성하였다. 국제통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988년 말 현재 국제위성전송시설 2,410회선, 해저광 케이블 및 스케타 1,704회선으로 총 4,114회선에 달하는 고품질 설비를 확충하였다. 가입 전화 시설의 대량 공급과 더불어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1987년 말 이미 전화자동화율 100%를 달성하였고 전화보급률은 1981년 9%에서 1988년 말 72%로 발전하였다. 현재 전기통신요금 체제는 거리에 따라 차등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용량 고속전송 시스템의 발달로 거리에 따른 원가 차이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